모든 사람들이 2천에서 진입을 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 2천을 절대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엄청난 폭락이었죠. 안녕하세요. 후스토리입니다. 요즘 장세가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고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까보면 하락을 하지 않기도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직 저점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현금화 비중을 줄이고 다시 주식 비중을 늘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고점에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바로 다음날 그대로 회복을 하는 모습, 그리고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다음날 큰 폭의 하락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예상을 비껴가며 양봉으로 장을 종료하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이전의 하락장에서 배웠던 교훈들로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대폭락 이후로 굉장히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 일부도 아직 제대로 된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하락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눈뜨고 당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의 시나리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대부분 좋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해드릴 방법으로 제 인생의 첫 번째 하락장에서도 당했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최근에 코로나 사태까지 비슷하게 털렸습니다. 그 말은 곧 알아도 못 피한다는 거겠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을 했던 국가들도 많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지옥의 박스권이라 불리는 1800에서 2100 사이를 수년간 맴돌았습니다. 그 모습은 그래프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하락장 뒤에는 상승장이 찾아오고 그 상승장 뒤에는 하락장이 찾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 이후에는 너무 빠졌으니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오르고 고점에서는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우려와 함께 하락을 하게 됩니다. 최근의 하락장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의 확산으로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번 하락장은 이전의 데이터로는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였고 예외사항이 너무 많았기에 코로나 사태 이전의 하락장 중 가장 가까웠던 하락장의 그래프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하락이 끝난 이후인 19년 1월부터 코로나 이전까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언제나 상승장의 시작은 비슷합니다. 상승장이라는 것은 하락장의 다음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끝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하락장의 시작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들로는 그래프가 시작하기 이전 유럽발 악재와 미중 무역전쟁이 겹치며 한때 2600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가 1900까지 꼬꾸라졌습니다. 그 기간은 18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의 시간을 거쳐 서서히 빠졌는데요.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계좌가 파란불이 되어가는 무서운 모습이죠. 중간중간 보합을 하고 있을 때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계좌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다시 돌아가 이 그래프의 끝부분의 상승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 11월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전에 계속된 하락장을 거쳐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가 일봉이니 약 2주간 쉬지 않고 반등을 한 겁니다. 저는 당시 보유한 주식들을 대부분 손절하고 극소량만을 보유한 상태였는데 하락장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공포에 매도를 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었지만 지나고 보니 바닥 부근에서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매도를 하며 생각한 것은 지금 잠시 소나기만 피하고 다시 저점에서 잡자라는 생각이었지만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죽지 못했죠. 방금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하려고 손절을 진행한 것인데 조금 올랐다고 재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보냅니다. 그 다음 저점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려 했지만 손이 근질근질 거리기도 하고 다시 2600까지 가려면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 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름의 판단으로 이전 반등의 지지선을 깼을 때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을 넣지 못하고 간만 보자라는 식으로 넣었지만 역시나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을 하며 아직 더 큰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큰 하락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코스피 2000이 다시 한번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는데요.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다와 2차 하락 폭락이 예상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저는 2000이 깨질 것이라 생각했고 다시 200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풀매수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되뇌었지만 막상 2000이 깨지니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래프를 보며 저때 사야 했는데 라는 후회를 할 뿐이지 막상 닥치면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에 쉽게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저점을 놓치게 되었고 몇 번의 강한 반등이 나오게 되었지만 그때도 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2000 지지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재매수를 했던 지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전 반등분에 전 고점을 뚫었을 때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날이죠. 그런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큰 금액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하락장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바닥이지만 그 바닥에서 주가가 놀고 있을 당시에는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르죠? 여기서부터 투자금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약간의 조정이 오지만 손절을 하지 않고 버텼고 2달간 진행된 상승장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금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한 구간은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구간인데 제가 가진 종목들을 청산한 시점은 파란색 지점이 뚫리면서 매도를 했었고 결국 수중에는 초반에 적은 금액으로 진입했던 수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부터 반등을 먹으려고 자꾸 손을 댔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반등을 먹으려 들어갔지만 손절을 했고 그 다음번엔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머뭇거리니 올라가고 뿅망치가 나왔을 때 들어갔다가 익절을 하지 못하고 며칠 뒤 손절을 하고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자잘한 보합장에서 단타만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때 정말 공포였죠. 아마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불이 붙으며 중간에서 새우등 터지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해외 선물 지수와 트럼프 트윗이었는데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트윗을 올려대는 트럼프가 굉장히 미웠습니다. 그 트럼프 트윗을 받은 중국은 한번 굽힐 줄도 알아야 하는데 거기에 맞대응을 하고 정말 미칠 지경이었죠. 이전의 하락장들은 큰 돈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속되는 상승 하락장에 투자금을 늘렸다 줄였다 반복을 하던 중 마침 투자금을 줄였을 때 하락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반등 지점에서 반등을 해주는 이전의 그래프들과 심리적 저항선인 코스피 2000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는 꼭 바닥에서 주워보겠다는 저의 의지가 합쳐져 바로 이날 저항선 부근에서 거의 풀베팅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2000에서 진입을 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 2000을 절대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엄청난 폭락이었죠. 2000이 깨진 이후 순식간에 1900까지 깨졌습니다. 저는 코스피 2000을 반드시 회복할 거라는 생각으로 버티려고 했지만 버티기가 쉽지 않았고 반등 구간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바닥에서 손절을 한 것이 아닌 반등 구간에서 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다시 1900 쌍바닥을 찍으면 재매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역시 제가 생각했던 구간은 도달하지 않았고 그대로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하락이 이루어지며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저도 나름 주식 짱밥이 있기도 하고 여러 책과 분석들을 보면서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을 했었지만 이때 마음에 와 닿았던 이야기는 바로 뉴턴의 말이었습니다. 이전에 당했던 시나리오를 개선해서 새로운 대응 방법을 만든다 하여도 내릴 때에는 그 바닥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떨어지고 그 이후 오를 때에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승을 하는 주식시장은 정말 인간의 광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 당시의 하락장에서 매매를 하셨다면 저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여러 주식 커뮤니티를 자주 살펴보는데 다들 생각하는 진입 타이밍과 공포에 질려 매도했던 타이밍들이 비슷하더라고요. 지금의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차례 대상승이 이루어졌으나 모두가 이야기하듯이 실물 경제가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던 상승들입니다.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상승장 이후에는 반드시 하락장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금이 상승장이었다, 하락장이었다 라는 판단은 꼭 지나고 나서야 가능하죠. 주식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죠.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매도해라. 말이야 쉽지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려 해도 하루의 지수가 7, 8%씩 빠지는 공포의 장에서는 매수를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자꾸 하루만 더 라는 생각으로 추가 매수의 타이밍을 미루다 보면 어느새 바닥을 찍고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죠. 그렇게 오르고 나면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과 함께 너무 급반등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미 충분히 싼 가격임에도 잡지를 못하고 계속되는 상승장의 중간쯤 자금을 넣기 시작해 고점에서 풀베팅을 하고 잃는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럼 지금 같은 상승장에선 하락을 예상하고 가진 주식을 모두 청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산을 한 이후 지속되는 며칠간의 상승장에 잘못 팔았다는 판단과 함께 재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더욱 고점에 물리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여러 하락장들 중 하나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하락장을 함께 겪으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쟤는 저렇게 잃었구나 생각해 주시고, 아직 제대로 된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으신 신규 투자자분들은 제가 했던 실수들을 참고 삼아 적절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회가 없는 그날까지 후구스토리였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